안녕하세요. 사려 깊은 수다의 박정은 소피아 수녀입니다. 저희 다락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은요, 한번 그 노년, 늙음의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요즘 시대에 그 나이 든다는 거 어쩌면 참 이렇게 좀 불편한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. 100세 시대를 살면서 그럼 도대체 언제부터가 노년인가? 또 그 노년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 사회로부터 아무 쓸데없는 천덕꾸러기가 되어지는 시간은 아닌가. 또 노년을 생각하면 너무 이제 겁나는 것이 이 오래 산다고 하는데, 그럼 나는 도대체 얼마간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,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만약에 뭐 그런 거에 대한 답을 구하신다면 물론 이 유튜브는 아무 쓸데가 없을 거예요. 저는 물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고 할 수도 없습니다. 그러면 뭐 왜 도대체 뭐 늙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하면요. 그 늙음이라는 것이 그냥 모든 사람이 가야 하는 어떤 길이기 때문에, 또 우리의 그 일상의 연장이라는 점에서 이렇게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우리는 젊은 사람들을 볼 때, 그 젊음의 의미, 젊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, 이런 거 잘, 모른다는 생각이 들죠. 예. 저도 저의 젊음을 생각해 봤을 때, 제가 정말, 난 젊어. 이 시기에는 이런 것을 해야 되고, 나는 이렇게 할 거야. 이렇게는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. 그냥 살았는데, 지나고 보니 또 젊음이 있는 거죠.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모든 것이 좀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라면은, 이게 노년기라는 건 거꾸로 볼 수가 없는 거가 아닌가,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또 이렇게 발달 심리 같은 데서도 보면, 뭐 10대에는 뭐 자기 인정 욕구가 뭐 있고, 뭐 20대에는 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그런 욕구가 있고,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욕구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 나이 들어서 노년기라고 하면은요, 그냥 막연하게 모든 걸 그냥 던져버리는 것 같아요, 그 시기에다가. 그래서 뭐 모든 인격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고, 또 모든 면에서 지혜가 넘쳐나고, 뭐 그런 시기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. 저도 물론 또 그 여성 영성에서 이제 노년기를 얘기할 때 그 금음달 시기,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볍게 웃고, 또 좀 더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나이다,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. 그건 조금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그 영적 지도를 해드렸는데, 어떤 분을, 근데 그분은 이제 60을 훨씬 넘고 이제 70을 바라보시는 그런 분인데요. 정말 열심히 살고 즐겁게 살고 그랬던 분이에요. 그런데 그 어느 날 자기가 눈을 떴는데, 슬프다,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단순하게 어, 우울감을 느끼는 그게 아니라 아주 액티브하고 아주 날카로운 느낌의 슬픔이었다,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물론 이분은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죠.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는 지금 내가 뭐 심리적으로 그냥 뚝뚝 떨어지는 그 정도가 아니고, 뭔가 굉장히 날카롭게 슬프다. 그래서 함께 이제 그 슬픔의 정체에 대해서, 왜 슬픔이 왔을까,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.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기가 60이 처음 되고 이랬을 때, 뭔가 내 인생에 이제 자기가 조금 뒤로 물러나야 되는 때가 되었다는 것, 더 이상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그런 서글픔은 있었지만은, 그때는 자기가 조금 이렇게 물러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적응이 되고, 사실 상황도 괜찮았는데, 이제 70을 바라보면서 본인이 느끼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한, 이렇게 많은 것들이 떠나간다는 느낌이었다는 거였어요. 그래서 그 잃어버린 것들인 무엇인가 라는 것에서 이제 발견한 것 하나는, 자기가 사랑했던 것들을 이제 이렇게 놓아버려야 하는 때가 되었다는 거. 그래서 그럼 그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우리가
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결국은 잃어버린 것, 우리가 상실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어느 결인가 그것은 바뀌어버린 것이에요. 그러니까 나는 늘 내 딸을 내 품 안에 가지고 싶었지만 그 딸은 어느덧 자라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기가 이제 결정을 하고 오히려 자기를 돌보려고 하는 그 위치가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것이죠. 또 그 평생 동안 자기가 그 정말 그 힘들게 싸웠던 자기 남편과의 관계도 이제 그 자연스럽게 그게 이렇게 멀어져 가는 것, 어떤 그 고민이고 막 내가 막 용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막 극한의 어떤 그 갈등 구조에서 쓱 이렇게 비켜나지는 어떤 그런 느낌이요. 그래서 저는 그 이 노년, 그게 그 슬픔의 정체가 그것이 그 노년기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삶의 사이클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변하는 것. 물론 쉽지 않아요. 우리가 모든 삶에서 이렇게 삶은 조금씩 조금씩 변해갔는데요. 이 노년기에서 어떤 변화를 느낄 때는 그것이 어떤 면에서 이렇게 슬픔과 함께 두려움으로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두려움을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조금 대면을 해야 되는 거겠죠. 예. 사실 그 모든 사람은 늙고 모든 사람은 또 병들고 또 모든 사람은 아마 죽을 겁니다. 그런데 그 삶의 여러 가지 정의 중에서 어떤 면에서 이게 커다랗게 어쩌면 이제 그 마지막에 있는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어떤 그 불안감과 또 약간 두려움이 오는 것 같습니다. 또 저보고 만약에 그러면 뭐 그 노년기에 어떻게 해야지 행복해질까요? 근데 그 노년기에 그 행복해진다는 건 물론 젊을 때도 마찬가지예요. 그 행복하다는 것이 슬픔이 없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. 그 슬픔 속에서 기쁨을 찾아내야 되고 또 우리가 이 슬픔이라는 것, 뭔가 잃어버린다는 것, 또 내가 이 상태로 가지고 싶었는데 그게 변해가는 것, 예,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 그 삶의 원리이고 삶의 본질이겠죠. 네, 그래서 그것들을 여전히 우리는 마주해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볼 수밖에 없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또 그 노년의 어떤 그 아이디얼 중에 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막 거진 도사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저 같은 이제 뭐 수도자는 이제 나이를 먹으면 뭐 화나는 것도 하나 없고 무장무예 걸릴 것이 없을 것 같아야 될 것 같지만 사실 그거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결국 노년이라는 것이 내가 살아왔던 그 패턴 그대로 또 뭐 내가 고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이미 이제 그 나의 모습을 이제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렇게 사이클을 하나 완주했다고 하는 것. 그래서 그 인생의 그 수레바퀴가 한 바퀴를 돌았다고 하는 것은요. 어떤 면에서 이제 이렇게 내 안에 내 모습, 내가 살아가는 패턴, 내 안에 어떤 꼴들이 이미 이렇게 자리가 이렇게 잡혀 있는 거겠죠. 그러면 그것 안에서 이제 조금 더 삶을 그냥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를 조금 편안하게 보는 시간이 아닌가, 예,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그 뭐 노년에는 모든 인격이 완성된다. 또 뭐 노년에는 문제가 없다. 어떤 면에서 이게 뭐 진리에 이른다. 이런 거라기보다는 우리는 어떤 면에서 계속되는 문제를 발견할 것이지만 이제 조금 더 그 내 인생의 한 바퀴를 이렇게 보면서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. 내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을 나는 이렇게 체득했구나. 예, 그거를 이렇게 조금 더 맛들인다고 할까요? 그런 자세를
조금 더 익숙해진다고 할까요? 그런 것 같습니다. 물론 그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하고 발달된 사람들은 젊을 때도 이미 자기 삶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었을 거예요. 그런데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시력도 약해지고 또 정말 체력도 약해지고 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정말 좋아했던 나의 삶의 조건들이 이렇게 스르르 이렇게 놓아지면서 결국 우리가 이제 가야 할 곳,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쓸쓸한 길로 나도 이제 이렇게 간다는 것, 그것을 조금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나이가 아닌가.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삶에 내가 끝까지 의욕을 가지고 가겠지만 어떤 탐욕에 대해서 또 어떤 극단의 미움이라 그럴까요? 예,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색깔이 이렇게 조금은 좀 부드러워지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. 그래서 그 노년이 좀 아름다운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그 노년기에 우리가 그 가장 해야 되는 것은요, 나의 그 어쩌면 보잘것없는, 어쩌면 수치스러운 그 삶을 그 연민으로 이렇게 받아 안는 것, 그게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과제일 것 같고요. 그것이 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또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혹은 시간이 되었든 그것들을 이렇게 다른 사람과 기쁘게 나누는 거, 그것이 결국 노년에 우리가 배워야 하는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저희가 이게 노년 하면은 저에게는요, 그 해밍웨이처럼 끝까지 어떤 것을 내가 정말 그 싸우고 있는 어떤 것, 그게 인생의 나의 어떤 영적인 과제 혹은 뭐 도전이어도 좋습니다. 아니면 세상을 위한 정의라도 좋아요. 정말 매일 바닷가에 나가서 끝까지 싸우는 어떤 노인, 또 아니면 우리에게는 그 변방에 사는 노인, 그 세옹지마라는 그 말을 만든 그 변방의 노인처럼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기면 그래, 이런 일이 생겼구나, 또 이것도 지나가는 거야, 또 어떤 기쁜 일이 생겨도 또 슬픈 일이 생겨도 그저 여여하게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여유, 어쩌면 이런 것들이 또 한 그 노인의 타입일 수도 있겠습니다. 그래서 뭐 그것들을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고요, 그 내 삶에서 내 인생을 한 바퀴를 전부 돌아보면서 그 노년기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은 이 나의 수레바퀴를 어딘가에 걸어놓기 전에 그 나의 그 전체 걸어왔던 길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것이 무엇이었나,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나 스스로에게 내 인생에 한 번쯤은 이름을 주어주는 일이 참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많이 얘기해요. 뭐 지금부터 뭐 돈을 모아야 되고 뭐 자식들한테 함부로 돈을 주지 말아야 되고, 뭐 굉장히 맞는 얘기 같아요. 그런데 저는 뭐 애시당초 돈이 없는 사람이라서요. 저는 항상 그 노년기에 어떤 가장 뭐 품위 있는 모습을 한 분 이렇게 떠올리라고 하면은요,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의 노인도 아니고 또 변방에 사는 그 세옹지마의 그 노인도 아니고요. 제가 중학교 때 그 시립 양로원에서 가서 방문을 갔다가 만났던 어떤 할아버지예요. 뭐 옷도 다른 할아버지들처럼 똑같이 지저분했고 나이 같고, 그런데 그분은 자기는 자기가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었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서 여기 이렇게 산다고 말씀하셨어요. 그런데 어린 제가 봤어도 그분에게서 그 어떤 풍겨나오는 그 아주 그 노년의 아름다움이 있었는데요, 품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때 정말 어린 마음에도 제가 느꼈던 건 인간의 품위라는 게
내가 양로원에서 정말 밥을 얻어먹고 있던, 또 내가 어디 뭐 부잣집에 가 있던, 그 돈이 있고 또 밥을 내가 뭐 배불리 먹는 그런 데서 오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이었어요. 저도 이제 이렇게 늙음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. 저 자신에게, 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노년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께 한번 우리 이렇게 해봤으면 해요. 우리가 뭐 얼마나 많은 돈이 있어서 남에게 줄 수 있고, 또 얼마나 많은 건강이 있어서 남을 도와주고,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, 그거 말고 내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, 내가 아무리 슬픈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, 내가 걸어온 삶에 내 수레바퀴에 이름을 지어주고, 또 그 이름에 품위를 주는 것. 그래서 절대 우리가 소멸의 시간이 올 때까지 내 영혼이 기죽지 않고, 또 서로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으로서의 품위, 그런 것을 간직하는 것. 주름, 흰머리, 또 우리가 어쩌면 이제는 기억도 잃어갈지도 모르지만, 그냥 정말 작은 한 생명으로서 마지막 순간이 또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,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품위, 인간으로서의 자기의 디그니티를 이렇게 지키는 것. 최소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살아내려고 하는 모든 노력, 모든 과정, 이 노년기는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, 그런 것들을 연습하고 또 누리는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저도 정말 충분히 많이 숙고하면서 노년을, 제가 옛날에 퇴근 후가 훨씬 더 바빴던 그때 같지는 않겠지만, 재밌게 그렇게 노년기를 또 이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.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늙어가는데요. 한 번쯤 이 노년에 나는 어떤 것을 꼭 유지하고 싶은지,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노년에 대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